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 학습은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바로 반복이죠. 영어는 반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20세기에 스키너 교수가 말했던 행동주의, 다시 말해 반복 강화 훈련에서 나온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영어는 반복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영어는 패턴 반복을 통해서 영어는 몇 개의 리스닝, 스피킹 영상을 반복해서 영어는 강아지 교육하듯 반복해서 이 방법은 과학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과학적 방법이 우리에게 먹히는 이유는 또는 설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분명 처음에 힘들지만 반복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는 것도 반복하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어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 2-3살 아이가 자신의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면 이거와는 전혀 딴판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시계를 한번 보고 나면 다른 형태의 시계가 나와도 이게 시계란 걸 간판에 파악합니다. 왜 그렇게 한 번 보았는데 시계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어린아이는 고양이와 개를 한 2-3번만 보면 그 핵심을 간파합니다. 고양이와 개는 서로 털도 있고 비슷한 눈, 코, 입, 그러한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AI는 어떻습니까? 무한 반복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수십만 개의 그림을 스캔해서 비춰줬을 때만이 겨우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는 학습법이 아니라 바로 AI가 접근하고 있는 학습법으로 영어를 접근하기에 실패할 확률은 99.9%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로 내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 이것을 여러분도 모르게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듯이 여러분의 뇌가 구별하면서 언어를 한 것이지 반복 때문에 영어가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자, 노암 촘스키의 말로 대변해 볼게요. There is a kind of methodological 일종의 방법론적인 듀얼리즘이다라는 거예요. 듀얼리즘이란 건 과거에 존재하던 그러한 생각으로서 지상의 일과 하늘의 일은 별개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과 하늘에 움직이는 건 다르다. 그러나 과학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죠. 이런 듀얼리즘의 관계란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건 We have to study mind differently from the other part of the world. 자, 우리는 마음, 정신을 다르게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연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는 세상의 모든 것과는 동떨어진 신적인 영역이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퀘인이라는 사람은 그 좋은 예가 되는데 그 approach mental aspect, 정신적인 것에 접근하는데 of the world, 그러한 세상의 정신적인 물질 세계가 아닌 정신적에 접근하는 그런 법은 In Word Object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radically unscientific. 노암 촘스키 생각에는 이거는 극단적으로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는 just treat it, 그것을 dogmatically, 교리적으로, 교리가 뭡니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그것을 다뤘다는 거죠. 랭귀지는 바로 뭐냐? 랭귀지는 복잡한 디스포지션, 어떠한 경향이다. 어떠한 경향인데 verbal behavior,
말이라는 행동으로의 어떠한 복잡한 성향, 기질인 것에서 하나에. 그것은 바로 컨디셔닝, 바로 반복 훈련으로 강화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말했다고요? 퀸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근데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edict, 칙령입니다. 자, 칙령이란 말은 명령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scientific proposal, 과학적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collapse incident, 즉각적으로 examination, 검토해보면 시험으로도 붕괴가 되죠. 그러나 it didn't matter.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붕괴가 되는데 불구하고도 하는데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we keep it, 우리는 계속 methodologically dualism, 이 방법론적인 이원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 반복, 컨디셔닝, 이 반복이라는 걸 모든 언어 학습에 적용된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착각입니다. 분명. 과학적으로 그것은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언어를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요. We don't use methods. 아주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마 아이 3살만 돼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고양이와 개를 순식간에 한두 마리만 봐도 구별합니다 라고 했었죠. 이건 반복이 아니에요. 무한 반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센스, 뭔가의 핵심을 한두 번을 캐치해냅니다. 그와 똑같이 언어의 핵심을 2-3살 아이가 되면 파악합니다. 무한 반복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몇 번 반복이 되겠죠. 그걸로 얻는 거는 그걸 얻은 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서 순간에 캐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이언스, 그런 methodological dualism, 이러한 이원론적인 그런 듀얼리즘을 따라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마음을 연구할 때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아요. You can say same thing. 여러분들은 이거 같은 거네. Old behaviorism. 이 사람이 말했던 것과 모든 행동주의는 사실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behaviorism,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바로 반복한다는 거죠. 이 행동주의는 I think radical departure from science, 과학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I mean, 내가 말한 건 science, 과학, typical comment about science, 과학의 일반적인 그런 코멘트로서 내가 생각하기엔 fair, 과학이란 건 fair enough, 아주 공정한, 아주 온전한 겁니다. 존 베프티스 페리는 Physics is Nobel Prize lecture, 노벨상 강의에서 이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The goal of science, 과학의 목표는 discover simple invisible, 단순히 심플한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다. 어디에 있는 lie behind complex visible, 복잡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 영어는 복잡해 보이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변화도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발음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마다 발음이 다 다르며 나라마다 또 발음이 달라요. 같은 영어를 하더라도 너무나 복잡한 이 컴플렉스한 시스템, 이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뭔가를 찾아내는 게 과학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보이는 대로 또는 들리는 대로 영어를 배운다는 건 비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behavioral science, 과학, 행동과학은 say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Let's just look at the complex visible. 자, 복잡하게 보이는 것들을 봐봐. 복잡하게 들리죠, 소리가. 그쵸? 그런 것을 봐요. We are now allowed to look at the hidden visible. 숨겨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도록 우리 허용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우리는 now allowed to do science, 과학을 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아. You can think of more radical departure from science. 그럼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과학에서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20세기입니다. 21세기에 지금요.
20세기에 이미 과학적이라고 생각되었어. 그것은. 이 말은 뭔지 아시겠죠? 21세기가 와서는 이 스캐너 교수의 방법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20세기에는 그동안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봤다는 거? 그렇죠. 근거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실험을 반복한 결과 이것은 틀렸다는 것을 21세기에는 이제는 거의 중론이에요. 이제는 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serious departure from science, 과학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이 동떨어진 이 스캐너 교수의 행동주의는 set lectural, intellectual world, 이 지적 세계.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라는 언어 학습이죠. 언어 학습을 필요로 한 이러한 언어에 대한 어떤 지적 세계나 이런 모든 그러한 분야에 다 망가뜨린 거죠. 한때 쓸어버렸던 심각한 그런 과학과의 일탈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accept normal science. 나는 normal science를 받아들인다. 나는 그리고 normal science를 모두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normal science가 뭐냐? 토마스 콘이 말한 거로서 자, 우리는 뭐 하려 노력해왔습니까? What consists of the world? 세상을 구성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어떻게 이 various aspect, 여러 가지 측면들이 어떻게 또 작용하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또 문학도 마찬가지, 철학도 마찬가지겠죠. 과학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2000년, 아니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가 가운데 있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우주가. 이걸 이제 천동설이죠. 하늘이 돈다고 해서. 근데 이때까지는 모두 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닌 걸 어떻게 찾아내냐?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못 찾죠. 그럼 노멀 사이언스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과학적인 그러한 결론이죠. 결론은 믿자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해서 알다시피 지동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뭘 바뀌는 겁니까? 지동설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천동설은 없애고 지동설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또 바뀔지 모르나? 언제 몰라요. 그냥 아무도. 이거 모르는 걸 갖고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던 과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분석하고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견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연구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또 다른 게 있네 라고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여기까지를 정상적인 보통의 과학으로 봐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이미 반복 학습은 영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불구하고도 우리는 아직도 그걸 따르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언어가 어떻게 뜻되는지는 모르지만 몇 가지 사실은 알려졌죠. 바로 우리가 innate, 아무리 봐도 이거는 타고나는 능력이다. 여기까지 나왔죠. 타고난 능력으로 보고 있는 게 대세입니다.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이가 2-3살이 되면 4살이 되면 정확하게 기계처럼 활성화되죠. 언어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의미라는 거, 그렇죠? work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일이잖아요. 이렇게 일로 알고 있으나 이 work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사진을 보듯이 고양이를 보듯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일로 그냥 한정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영어가 진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영어 배울 때. 자, 그래서 이 타고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지 무한 반복이라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반복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먹히느냐? 우리가 자전거를 탔던 경험, 우리가 수영을 했던 경험, 또는 악기를 연주했던 경험이 잘못 전화된 거예요. 잘못 전화돼서 이것이 말에도 통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는
river, 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는 건 다른 거야. 글자니까. 글자 몰라 소리는 알잖아요. 소리로 들으면 강에 대한 뭔가를 정의를 알아요.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눈으로 보았든지 뭔지 몰라요. 그냥 알아요. 근데 강이라는 게 뭡니까? 물이 흐르고 있고 그 옆에 뭔가 테두리가 있는 뚝이 있는 뭐 뱅크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조건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말라가지고 비 올 때만 물이 흘러. 그러면 그것은 강인가요? 리버인가요? 사람들은 그래도 리버라고 지도에 표시해놓고 리버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강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과 완전 다른 형태가 나와도 우리는 그걸 강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로 지도 보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강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톰, 원자, 이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나온 단어들은 이건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의 핵심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에서 일상적인 거에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아니죠. 한 번에 습득이 됐고 왜 이것을 아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의미를 어떻게든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자 같은 단어는 이건 학습이 맞아요. 이런 거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와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배운다면 이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리버를 배우는 거예요. 아톰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확장돼서 나가겠죠. 단어가 더 많아지면서 전문 분야에 관련된 단어도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언어의 핵심은 에센스는 아니에요. 아톰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영어를 못한다? 그럴 리는 없죠. 우리가 20세기 또는 19세기만 가도 우리는 원자라는 걸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그들은 국어를 못하는 건가요? 원자라만 모르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나 모두 다 그들은 강은 알았어요. 다. 한강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왜 우리가 습득이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습득이 됐다는 겁니다.